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정원래 할머니는 낡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78배 나이가 무색하게 50살 젊은이보다 더 민첩하게 이불을 걷어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은 봄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약초를 캐러 갈 시간입니다. 요즘 쑥이 한창이라는구먼. 정원래 할머니는 낡은 체크무늬 앞치마를 허리에 둘러맸습니다. 10년도 더 된 앞치마지만 할머니에겐 이보다 더 편한 작업복이 없었습니다. 검은 고무신을 신고 보자기로 만든 가방을 어깨에 매니 산행 준비 완료. 90살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낡은 약초 가위도 챙겼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지만 정원래 할머니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같은 길을 오르내린 덕분이었지요. 산에는 할머니의 보물이 가득했으니까요. 쑥, 달래, 냉이, 곰취, 봄나물들은 할머니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올해는 냉이가 유난히 실하구먼. 2시간 동안 약초와 나무를 캐고 난 할머니의 보자기 가방은 금세 불룩해졌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닦으며 잠시 바위에 앉아 쉬었죠. 주름진 손으로 허리춤에서 오래된 손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새 스마트폰을 사주겠다는 아들의 말을 한사코 거절한 할머니였습니다. 이 전화기로 충분해. 전화도 되고 문자도 오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 손전화기 화면을 켜자 아들이 보낸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산에 가셨어요? 날씨가 변덕스러우니 따뜻하게 입으세요. 손주들 용돈 보내드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대신 챙겨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가족들 데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정원래 할머니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대학생이 된 손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이 할머니에겐 가장 큰 기쁨이었죠. 내가 더 벌어야겠구먼. 우리 손주들 대학 등록금도 보태줘야 하니까. 할머니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가족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약초를 캐고 파는 시골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정원래 할머니는 이 마을 일대 땅 40만 평을 소유한 자산가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모아 마을 사람들이 떠나갈 때마다 헐값에 땅을 사들였고 그 땅들이 지금은 엄청난 가치가 되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할머니는 마을회관 앞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산에 다녀오셨어요? 마을 초등학생 지연이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냉이랑 쑥이 많이 났단다. 너희 엄마한테 가져다 드리렴. 할머니는 보자기에서 나물 한 묶음을 꺼내 지연이에게 건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다른 아이들에게도 골고루 나눠주었죠.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할머니가 주신 나물로 만든 된장국이 제일 맛있대요. 정원래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쓰는 것을 즐겼습니다. 특히 마을회관은 노인들이 모여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최근 회관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회관 고쳐야 할 텐데. 며칠 전부터 내리는 봄비에 마을회관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노인들이 모이는 공간이 불편해지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참에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마을회관을 제대로 고쳐야겠구먼. 사실 정원래 할머니는 현금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에 대출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려 했죠.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낡은 가방에 신분증과 도장을 챙겼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해야겠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비는 만물을 깨우는 축복이지만 오래된 마을회관에는 재앙이었죠. 정월래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누구도 이 검은 고무신을 신은 노인이 어떤 힘을 가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내일 있을 은행 방문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그래도 괜찮아.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정월래 할머니의 침착한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인내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의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는 이미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삶이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월래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산에 가는 대신 은행에 가야 했으니까요. 평상시와 달리 조금 더 깔끔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은 고무신과 낡은 보자기 가방은 그대로였죠. 할머니에게는 이것이 가장 편하고 익숙했습니다. 됐구먼. 대출은 처음이라 좀 긴장되네. 거울을 보며 중얼거린 정월래 할머니는 마을 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읍내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지요. 버스에 오른 할머니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계획, 노인들을 위한 새 시설, 아이들의 공부방까지.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이미 여러 가지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읍내 중심가에 도착한 할머니는 한국중앙은행 간판을 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차가운 냉방 바람이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정월래 할머니는 약간 움찔했죠. 상과는 너무나 다른 인공적인 분위기가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서 오세요. 번호표를 뽑으시고 기다려주세요. 입구에 서 있던 안내 여직원이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월래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을 보자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죠. 할머니는 낯설고 복잡한 기계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할머니가 주춤거리자 뒤에 선 젊은 남자가 참을성 없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비켜주세요. 제가 눌러드릴게요. 남자는 할머니를 살짝 밀치듯 옆으로 비키게 하고 번호표를 뽑아 건넸습니다. 87번. 정월래 할머니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현재 응대 중인 번호는 63번. 꽤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은행 안은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과 소리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월래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죠. 정장을 입은 사람들, 번쩍이는 시계를 찬 중년 남성들, 깔끔한 원피스를 입은 여성들. 할머니만 유독 다른 옷차림이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마침내 전광판에 8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라는 안내가 떴습니다. 정월래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3번 창구로 향했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던 은행원은 한지수 대리였습니다. 29살의 젊은 여성으로 완벽한 메이크업과 단정한 유니폼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정월래 할머니를 본 순간 한지수의 표정은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가고 입술 끝이 아래로 처졌습니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한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을회관 고치려고 대출을 좀 받으려고 왔어요. 정월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출이요? 개인 대출인가요? 사업자 대출인가요? 마을회관이.
그러니까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한지수가 말을 자르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정원래 할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개인이요. 마을회관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분증 보여주세요. 정원래 할머니는 보자기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한지수는 신분증을 받아들고 컴퓨터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화면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저기, 할머니, 여기 나온 정보가 맞나요? 신용등급이. 특이하네요. 한지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정원래 할머니의 신용등급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대출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신용거래 기록이 거의 없었고 이는 시스템상 일종의 오류처럼 보였던 것이죠. 대출 받으시려면 신용등급이 있으셔야 해요. 소득 증빙도 필요하고요. 한지수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창구 직원들도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작게 속삭이기도 했죠. 요즘 노인분들은 정말 은행 시스템도 모르면서. 한지수가 옆 창구 직원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정원래 할머니의 귀에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살짝 떨렸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정원래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글쎄요, 보증인이 있으신가요? 재산이나 담보가 있으시다면 그걸로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한지수는 이제 키보드도 두드리지 않고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이 할머니는 어차피 대출 못 받을 텐데 왜 시간을 낭비하지? 라는 생각이 역력했습니다. 담보라. 내 땅이 좀 있긴 한데. 땅이요? 어디 땅인데요? 한지수의 목소리에 약간의 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냉담해졌죠. 서류 가져오셨어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같은 거요. 그건 안 가져왔는데. 그러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 은행에 오실 때는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해 오셔야 해요. 여기 사람들 다 바쁜데. 한지수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정원래 할머니를 대했죠. 주변의 시선이 더 많이 쏠렸고 누군가는 작게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소란에 결국 이준혁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45살의 이준혁은 은행 실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관리자였죠. 그는 정원래 할머니와 한지수 사이의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네, 지점장님. 이 고객님께서 대출을 원하시는데 신용등급도 없고 증빙 서류도 없으세요. 한지수가 살짝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준혁은 정원래 할머니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고무신, 낡은 옷, 보자기 가방. 그의 눈에는 가치 없는 고객으로 비춰졌죠. 죄송합니다만 대출은 어려울 것 같네요. 보증인이 없으시다면. 이준혁은 정중하게 들리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거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명함 한 장 내밀지 않고 정원래 할머니를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정원래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 오세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준혁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할머니 같은 경우는 대출 승인이 쉽지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원래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등은 여전히 꼿꼿했지만 눈에는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원래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은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는 한지수와 다른 직원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시간 낭비였어. 이런 분들은 왜 혼자 오시는지. 그 말들이 정원래 할머니의 등을 찔렀지만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은행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을 뿐입니다. 은행 밖으로 나온 정원래 할머니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검은 고무신으로 포장된 길을 천천히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봄바람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쓰다듬었지요. 은행 앞 벤치에는 동네 청년 김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우체국에서 일하는 27살 청년이었지요. 정원래 할머니를 발견한 민수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아이고, 민수구나.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가는 길이야. 민수는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항상 웃음기 가득했던 눈가가 조금 쓸쓸해 보였거든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도와드릴까요? 정원래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청년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보게, 그쪽 은행 사람들한테 연락 좀 해줄 수 있겠나?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어떤 연락을 드릴까요? 정씨 재단 이사장이 방문했다고 전해주게.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씨 재단? 이사장? 약초나 캐는 할머니가 무슨 이사장이란 말인가?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내 말대로만 해주게. 지점장에게 정씨 재단 이사장님이 방문하셨다고 전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하면 내 전화를 바꿔주면 되네. 의문투성이었지만 민수는 할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중앙은행 읍내지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전 정씨 재단 이사장님께서 방문하셨는데요. 지점장님과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의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정씨 재단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지점장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이준혁 지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혁 지점장입니다. 정씨 재단 이사장님을 뵙지 못했군요. 죄송합니다.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전화를 정원래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청년에게 윙크를 한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원래입니다. 방금 전기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었지요. 전화기 너머로 이준혁의 당황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정원래. 할머니신가요?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이제 제대로 알게 되실 겁니다. 다음 주에 자세한 얘기를 나누죠. 정원래 할머니는 담담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믿기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재단 이사장이세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란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원래 할머니는 여전히 검은 고무신을 신고 체크무늬 앞치마를 두른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지만 이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한 달이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 한국중앙은행 읍내지점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붙여놓은 영업 중지 공고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지요. 저게 무슨 일이래? 인수합병이라는데? 그것도 단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가능해? 공고문에는 간결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지점은 오늘부터 영업을 중단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3km 떨어진 시내 지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한지수 대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그녀의 직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낯선 건물이 되어버렸죠.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요? 한지수가 동료였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몰라요? 건물주가 바뀌었대요. 그 할머니, 그러니까 정씨 재단 이사장이 이 건물 주인이었던 거예요. 정씨 재단? 무슨? 순간 한지수의 뇌리에 한 달 전 만났던 할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은 고무신, 체크무늬 앞치마를 입은 그 할머니. 설마 그 할머니가 이 건물 주인이었다고? 그뿐이 아니래요. 읍내 상가 절반이 그분 소유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지금 은행 윗선에서는 난리가 났대요. 한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노인이 알고 보니 엄청난 자산가였다니. 그리고 그런 분을 자신이. 마을에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약초를 캐던 정원래 할머니가 사실은 거부였다는 이야기, 은행이 그분을 무시했다가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읍내 카페에 모인 사람들의 대화에서도 정원래 할머니 이야기가 줄을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할머니가 마을 뒷산도 다 가지고 계셨대요. 맞아요. 40만 평이 넘는 땅을 소유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런데도 매일 새벽에 약초를 캐러 다니셨다니. 한 주가 지나자 한국중앙은행 건물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시민협동은행이라는 낯선 이름이었죠. 그리고 문 앞에는 특별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우대, 실버 우대 통장 개설 시 금리 우대. 읍내 어르신들은 호기심에 새 은행을 찾아왔습니다. 직원들은 깍듯하게 노인들을 모시며 친절히 응대했지요. 과거 한국중앙은행에서 푸대접 받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우였습니다. 한편 한국중앙은행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는 해고되었고 일부는 멀리 떨어진 지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준혁 지점장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는 지방의 작은 출장소로 좌천되었고 이제 승진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원래 할머니는 그 모든 소문 속에서도 여전히 산에 오르며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넬 뿐이었죠. 할머니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했습니다. 난 그저 내가 하던 일을 할 뿐이야. 사람은 자기 삶에 충실해야 하는 법이지. 할머니의 말이 읍내에 퍼지자 사람들은 그녀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는 법, 그것이 정원래 할머니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 정원래 할머니는 작은 집 마루에 앉아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봄비는 마당의 파릇파릇한 새싹들을 흠뻑 적시고 있었지요. 문득 대문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누구신가? 빗속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준혁 지점장이었습니다. 한 달 전 할머니를 무시했던 그 은행 지점장이지요. 하지만 지금의 이준혁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형편없이 구겨진 양복, 며칠 동안 면도하지 않은 듯한 지저분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정원래 할머니 맞으시죠? 이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 달 전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정원래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무슨 일로 오셨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정원래 할머니는 잠시 이준혁을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이준혁은 쭈뼛쭈뼛 신발을 벗고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소박하지만 깨끗한 집안 분위기에 이준혁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앉으시오. 정원래 할머니의 말에 이준혁은 마루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따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마시게. 이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그는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그의 목소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분이신 줄.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고 그 결과 이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였습니다. 정원래 할머니는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이해와 평온함만이 담겨 있었지요. 왜 오셨소? 할머니의 질문에 이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이제 은행에서 쫓겨났습니다. 출장소로 자천당했지만 그마저도 곧 정리해고 대상이라고. 이준혁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매일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명함을 건네며 스스로를 높여왔습니다. 그게 사람의 가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통해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정원래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슬며시 일어나 낡은 찬장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이걸 보시오. 할머니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정원래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어린 아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지요. 내 남편은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었소.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지. 그런데 어느 날 큰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잃었소. 그때 은행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시오? 이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돈 없는 농부라고 무시했겠지요. 맞소. 하지만 그때 한 은행원이 있었소. 그분은 우리를 인간으로 대해주었지. 작은 대출을 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었소. 그 돈으로 우리는 조금씩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정원래 할머니의 이야기에 이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깨달음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그래, 난 그 은행원처럼 되고 싶었지. 사람을 돈이 아닌 사람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 말이야. 정원래 할머니는 사진첩을 덮고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보지 말고 눈을 낮추고 마음을 높이게.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지. 이준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과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침을 주십시오. 정원래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니까. 하지만 깨달음은 스스로 얻어야 하는 거야. 할머니는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마을회관에 와서 어르신들을 도와주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지.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희망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래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혜와 인자함이 가득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변화하는 걸 보면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아. 어서 가보게. 가족들이 기다릴 테니. 이준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정원래 할머니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게 삶의 가장 큰 축복이지. 비가 내리는 화요일 아침, 정원래 할머니는 약초를 다듬다 문득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8시 30분. 오늘은 마을회관에 가서 노인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약초를 보자기에 싸고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한지수 대리였죠. 한 달 전 은행에서 할머니를 무시했던 그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한 달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과 깔끔한 유니폼 대신 소박한 청바지에 단정한 티셔츠 차림이었고 얼굴은 화장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한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젖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원래 할머니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걸 드리러 왔어요. 한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원래 할머니는 봉투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원래 할머니께 저는 한 달 전 할머니를 무시했던 은행 직원 한지수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행에서 해고된 것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제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는 밤새 우셨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며요. 어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이 마음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제 잘못을 갚을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지수 올림. 정원래 할머니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비에 젖은 한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정원래 할머니의 말에 한지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된장국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게. 한지수는 조심스럽게 마루에 앉았습니다. 집안은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고 작은 화분들이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잠시 후 정원래 할머니가 된장국과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들고 나왔습니다. 먹고 이야기하게. 한지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밥 먼저 먹어. 그리고 이야기하자고. 한지수는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된장국 한 술을 떠먹자마자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된장국 같았습니다. 맛있어요. 정원래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한지수가 그릇을 내려놓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해보게.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어떤 분이신가? 한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편지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며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그런데 3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은 요양원에 계세요. 한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주 어머니를 뵈러 가는데 그날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게 실망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교만한 아이였니라고 말씀하셨죠. 정원래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마음이지. 한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원래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마을회관 와서 봉사부터 해보슈. 한지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오늘부터 시작하게. 지금 마을회관에 가려던 참이었어. 한지수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정원래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자, 가자. 두 사람은 함께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그쳤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회관에 도착하자 여러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준혁 전 지점장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들에게 차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아, 할머니 오셨군요. 이준혁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에 한지수가 들어오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대리도 왔군요. 한지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여기서 봉사하려고요. 정원래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건 항상 사람의 마음부터야. 할머니의 말에 이준혁과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깊은 존경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원래 할머니는 노인들 사이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검은 고무신을 신고 체크무늬 앞치마를 두른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았습니다. 진정한 부자,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2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월요일 아침, 읍내 중심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중앙은행이 있던 건물에 새 간판이 걸리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죠. 정원래 노인 금융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간판이 건물 전면을 장식했습니다.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모든 세대를 위한 금융교육의 장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간판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노인 금융 아카데미라니 어떤 곳일까? 정원래 할머니가 직접 가르치신대요. 이제 노인들도 금융을 배울 수 있게 됐네요. 간판 제막식에는 정원래 할머니를 비롯해 마을 어르신들과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지수와 이준혁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행사를 돕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정원래 노인 금융 아카데미의 문을 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준혁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나이와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금융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준혁은 정원래 할머니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모습이 더없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원래 할머니가 마이크 앞에 서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은 배움의 나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78배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배우고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짧지만 의미 있는 말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원래 할머니의 소박한 미소가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카데미의 첫날은 지역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평생 은행 업무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노인들이었죠.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매, 이거 통장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7순이 넘은 김옥자 할머니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10살 남짓된 손녀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지수가 친절하게 다가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노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진심 어린 공감과 존중이 그녀의 말과 행동에 묻어났습니다. 통장을 만들 때는 신분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처음 입금할 금액도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은행에 가시면 번호표를 먼저 뽑으셔야 하는데 한지수는 천천히 쉬운 말로 설명했습니다. 김옥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고 옆에 있던 손녀는 할머니를 도와 중요한 부분을 동그라미 쳐주었습니다. 교실 한쪽에서는 이준혁이 ATM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실제 ATM 모형을 가져와 노인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했죠. 카드를 이렇게 넣으시고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가리면서 누르셔야 합니다. 이준혁의 설명에 노인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처음으로 ATM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원래 할머니는 교실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원래 할머니는 직접 준비한 도시락을 나눠주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에 모두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 은행 가는 것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도 손주에게 항상 도움만 받았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ATM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할머니도 기쁜 마음을 전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지수는 정원래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한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원래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많이 변했구나. 네. 이제는 할머니를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제 인생의 스승이시니까요. 한지수의 고백에 정원래 할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불러주면 고맙겠네. 한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후회와 반성의 눈물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카데미는 내일을 기약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자신감을 얻었고 젊은이들은 존중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지수와 이준혁 같은 사람들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정원래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어귀에 서서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그녀의 마음처럼 평온했습니다. 삶이란 참 신기한 것이구먼.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약초를 캐며 조용히 살아왔던 그녀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녀가 계획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운명이 그녀에게 준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원래 할머니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더 많은 마음이 변화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따스한 오후, 정원래 할머니의 마당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손주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할머니와 함께 약초를 다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대학생이 된 손자 정민호와 고등학생 손녀 정수아는 방학을 맞아 할머니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약초는 뭐예요? 냄새가 독특해요. 수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당귀라는 약초란다. 여성들에게 특히 좋은 약초지. 정원래 할머니는 손녀에게 약초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지혜에 감탄하며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 때문에 많이 변했다고 하던데요. 민호가 문득 물었습니다. 정원래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법이지. 이 나이에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은 존중받아야 산다는 거구나. 할머니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민호는 할머니의 말을 메모하듯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어떻게 그 은행 직원들이 할머니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부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수아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민호도 같은 궁금증을 품고 있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원래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은행에서 돌아오던 길에 마을 청년 민수를 만났단다. 그 아이가 내 부탁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정씨 재단 이사장이 방문했다고 전했지. 그때부터 일이 커진 거야.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할머니, 정씨 재단이 뭐예요? 그건 내가 오래전에 만든 작은 재단이란다. 내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만든 재단으로 주로 마을 아이들 장학금이나 노인들 돕는 일을 해왔지. 하지만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운영해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단다. 아이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도 할머니가 재단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우와, 할머니가 비밀 자선가였네요. 수아가 감탄했습니다. 정원래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거창한 것까진 아니고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살았을 뿐이야. 마당에서의 대화는 저녁 식사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원래 할머니는 손수 준비한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을 테이블에 차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할머니가 은행을 인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놀라셨대요. 민호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랬겠지. 너희 아버지도 내가 그런 재산이 있는 줄 몰랐을 테니까. 왜 아무에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나는 그저 정월래로 살고 싶었던 거야. 약초 캐는 할머니로. 정월래 할머니의 말에 식탁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지혜가 깊게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정월래 할머니와 손주들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방송국 PD라고 자신을 소개한 30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월래 할머니. 저는 KBC 방송국의 김지영 PD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정월래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요? 나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인데. 아닙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니까요. 김지영 PD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월래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겉모습 너머의 진실 마이너스 정월래 할머니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정월래 할머니의 일상, 그녀가 설립한 노인 금융 아카데미, 그리고 한지수와 이준혁 같은 사람들의 변화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촬영은 한 달 동안 이어졌고 마침내 다큐멘터리가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월래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들의 사연이 방송국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전국 각지에서 노인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월래 할머니의 이야기는 사회적 변화의 물결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정월래 할머니는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약초를 캐는 그녀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죠. 산 정상에 도착한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노인 금융 아카데미가 있는 건물, 새롭게 단장한 마을회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등산객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저, 혹시 정월래 할머니 아니세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소? TV에서 봤어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든요. 남성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진 한 장만 함께 찍어도 될까요? 정월래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고 부부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할머니는 다시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정월래 할머니는 노인 금융 아카데미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죠.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정월래 할머니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모습이 더없이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다만 이 나이에 깨달은 것이 있다면 진정한 부자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청중들은 그녀의 말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강연장을 나서는 길에 한 기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월래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음엔 앞치마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마이소.
그녀의 말에 기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깊은 삶의 지혜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정원래 할머니는 여전히 검은 고무신을 신고 체크무늬 앞치마를 두른 채 산에 오르며 약초를 캡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온 빛나는 등불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일으킨 변화의 물결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와 지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